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이슈 블랙홀,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영미 순방이었습니다. 지난주 기자들의 수다에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방현덕 기자와 함께 이번 순방 핵심 일정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동행 출장을 갔다가 지금 윤 대통령과 함께 공군 1호기 타고 귀국 중입니다. 저녁 때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이 순방 얘기는 용산에 남아서 열심히 순방 리포트 지원한 정주희 기자랑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희입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이 방송 불가능한 용어로 언급한 뒤에 격앙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보경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서울공항 도착합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출장 일정 마무리되는 건데요. 이 첫날 일정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해서 런던으로 갔는데 정 기자 보니까 이 일정 때문에 다른 외교 일정도 좀 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이 각국 정상들도 장례식에 참석을 했죠. 특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직전이어서 다른 정상들의 일정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 장례식이 일종의 나비 효과가 돼서 윤 대통령의 향후 이후의 이 순방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네, 이 순방 첫날부터 조문 외교 논란이 좀 거세게 일었는데요. 조문을 안 할 거면 뭐 타러 영국에 가냐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관을 참배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세한 건데요. 또 이 주요국 정상들은 참배를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을 해서 일일이 비교 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비유하면서 좀 비꼬는 듯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로 따지면 빈소에 가는 행위, 그리고 거기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육개장을 먹는 행위, 이게 이제 조문의 패키지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육개장 먹고 달인 보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 불거진 뒤에 이 점심으로 육개장 먹었다 이런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주죠. 찰스 3세 국왕인데요. 상주 만나서 위로하고 장례식 참석했고 그리고 조문록까지 작성했는데 이게 조문이 아니면 어떤 게 조문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대통령실은 이 모든 일정은 영국 왕실과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8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3시 40분쯤에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영국에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을 할 수 있고 2시나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은 다음 날, 그러니까 19일에 조문록을 작성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왕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한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도 대통령실은 한국전 참전비 참배나 조문록 작성 등의 일정은 모두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2시간 먼저 출발했으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전 9시에 떠났는데 7시에 떠났으면은 조문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렇게 이제 모든 정상이 일찍 가면 영국 왕실 입장에서도 낭패 아니냐, 그 또한 조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미국에서 더 큰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문 외교 논란은 좀 사실 바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가장 기대를 모은 게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용어 정리부터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나? 이게 저희는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한일 약식회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취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지 아닌지 직전까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모두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25분쯤에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이렇게 한 줄로 공지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1시 23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2분 뒤에 사후 공지를 한 건데요. 미국 현지에서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부랴부랴 장소를 파악해서 영상 취재 기자들이 이 영상에 담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미 일본 취재 기자들은 건물 주변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일본 행사장이라서 일본 취재진들은 밖에 있었고 이 양쪽 다 완전히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일본 언론들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기시다 총리를 찾아온 윤 대통령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대통령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는 이제 영상도 없고요. 근데 일본 기자들이 이 마이크를 들고 윤 대통령에게 이제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윤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들고 뛰어가는 그런 영상들이 트위터에 올라와서 그나마 저희가 이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회담이 종료됐다는 사실 자체도 이 영상을 보고
대통령실이 공지하기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실시간으로 영상은 들어오고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트위터에 검색을 하면서 아하, 이제 네. 한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네. 파악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이 양쪽 다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공지도 철저히 보안을 지키기로 이제 합의를 양쪽이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본 언론에만 알려진 게 돼서 대통령실 기자단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기자단으로서는 일본 기자들은 취재를 했는데 우리는 취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순방 전에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정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전날까지 기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게 도대체 하냐 마냐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또 찾아가는 형식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먼저 개최를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그런 것만 조율하면 됐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안보실은 이 발표 시점에 대해서 양측이 이견이 있었다면서 뭔가 이제 삐끗했던 상황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세부 조율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이제 과거사 문제를 정식 의제에 올릴 것인지 이런 게 좀 쟁점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정식 의제에 올리다 보면은 일본 내 여론이 좋지 않은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정식이 아닌 약식 회담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 저자세 외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회담 전부터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한 데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실이 외교적 관례를 좀 무시하고 성급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정상회담은 사실 내용뿐만 아니라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보통 정상회담의 태극기와 상대국의 국기가 걸리는데 이번엔 그것도 없었다라는 점도 아쉽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정부 여당에서는 그래도 2년 9개월 만이죠. 한일 네. 정상이 만났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죠. 네, 대통령실은 만났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좀 부여하는 모습입니다. 한일 관계가 사실 지난 수년간 악화 일로를 걸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를 해왔는데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인데 양측에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첫 발을 뗐다 이런 정도의 의미 부여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48조 환담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뤄졌는데요. 영상에 담긴 환담 모습 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자자외교 무대에서 정상들이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출장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30분 또 48조의 만남은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한일 정상회담이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난 순방도 다자외교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이제 유엔 총회 성과는 사실 한일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 좀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좀 앞서서 발표를 하면서 기대가 컸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대통령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모두 상대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좀 변수가 됐다고 설명을 했지만 좀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한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 48초라는 데 방점을 찍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통역 빼고 인사 빼면 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윤건영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만났다고 강조하지만 조우한 것이 불과하지 않습니다. 48초면 햇반 하나 데우지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아하. 그 짧은 네,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이 현안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라든가 이 반도체, 바이오 산업 압력 등 이 경제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들 어떻게 앞으로 풀어낼 거냐라는 부분을 짚었고요. 또 외교 라인의 사전 대응이 좀 안일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 당초 참석이 예정돼 있었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
것도 결국에는 연기를 하겠다 하다가 참석을 못한 부분도 경제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 만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일정이 좀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영국 런던에 방문을 했고 이 일정 다음에도 뉴욕이 아닌 워싱턴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미국 내 정치 일정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뉴욕 체류 시간이 좀 짧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좀 만나려는 많은 정상들의 일정이 좀 유동적으로 변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특수관계인 영국 신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최우선으로 상정을 해놓고 다른 정상들과는 좀 짧은 환담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예정됐던 스타트업 서밋 행사 같은 이 경제 관련 행사에 갑작스럽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좀 사과의 뜻이 전달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들의 수다 시청자들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한 발언,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거 저도 한 100번, 정말로 100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이든이 맞네 하다가 또 다르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은혜 수석은 날리면이라고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은 건 또 날리면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대체로 대통령실에서도 우리 국회를 칭했다는 XX들, 땡땡들, 이 비속어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 다른 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들으셨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경우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는데 바이든도 날리면이 아니라 말리면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 이 다수의 언론사들도 이 전문가의 문의에서 분석할 정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성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행사장 소리가 워낙 크게 들리다 보니까 이 맞습니다. 소음을 제거해본다거나 아니면 성문을 분석을 해본다거나 여러 방식을 동원했는데요. 그럼에도 명확하게 답을 내기 어렵다.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언론사들도 성문 분석을 의뢰한 여러 언론사들이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먼저 이 영상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찍힌 겁니까? 네, 이 대통령의 일정은 저희 경호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기자단을 운영을 합니다. 이 취재기자와 영상 취재기자 2명씩 약 2명씩 대표로 취재를 해서 다른 언론사에 공유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순방 기자단 방송사 풀카메라에 찍혀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부터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후부터 확산이 급속도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곧바로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그 15시간 만에 이제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내놓은 거잖아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오전에 일이 터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이슈로 난리가 났는데 뉴욕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곧바로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였다 보니까 이 저녁을 넘겨버렸고 또 그래서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린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출발하기 직전인 오전 10시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갑자기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갑자기 공지가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기자들이 캐나다로 가야 되니까 짐을 싸야 하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에 남아있던 저와 같은 그런 지원하는 기자들이 그걸 넘겨받아서 새벽에. 밤 늦게 이제 네. 밤 11시에 작성을 시작해서 네. 새벽까지 이제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은혜 수석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논란은 남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비속어로 지칭한 게 사실이라고 이 대통령실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이 해명 이후에 이 민주당은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 169명 의원들이 전부 땡땡이냐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날이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원래 사회 분야 질의가 되는 시간인데 이 비속어 논란에 질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총리, 이 동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얘긴 들었습니다만 사실 오전에 너무 일정이 많아서
정확히 앉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깔끔하게 하세요, 차라리. 제가 사과를 해요?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경질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게 경질까지 가야 될지는 그거는 저는 지금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총리 본인께서 책임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적인 혼잣말을 내내 키우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엄호에 나섰는데요. 외교 활동 중에는 야당도 좀 응원하는 풍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한미 간 혈맹 관계를 이간질시키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도 했는데요. 날이 서 있던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협치 분위기 언제쯤 조성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날리면인지 또는 바이든인지 또는 말리문인지는 이거 사실 진실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방송 불가한 용어인 이 땡땡들 이 비속어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게 민주당 의원 169명이 땡땡들이냐 이렇게 민주당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로벌 펀드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 비속어를 쓰면서 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한 상대한테 협력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민주당은 거짓 해명이라고 하면서요. 국민을 기만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 라인과 홍보수석은 즉각 경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 야당이 정부의 국제 분담금 가지고 삭감하거나 정쟁화한 적 한 번도 없다면서 다만 의원들한테 욕한 거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적 발언이 노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마이크가 켜진 걸 인식하지 못하고 불편한 질문을 한 기자에게 욕을 한 게 그게 그대로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해프닝에 그칠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근데 윤 대통령은 아직 입장 표명이 없는 거죠.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미국 백악관에서는 켜진 마이크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출근길 문답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모두 발언이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 아마 출근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응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주목을 받았던 건 이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번 출장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였는데 다른 문제들이, 다른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김건희 여사는 좀 관심 밖으로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순방 때는 제가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일정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고 브리핑도 수시로 나와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일정을 소화하는지 수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순방에서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브리핑 한 개만 냈는데요. 이 캐나다 총리 부인의 초대로 국립미술관을 관람을 했고 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간호장교를 만나서 감사의 뜻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뉴욕에서도 조용히 참전 용사의 집을 찾는 등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영부인 외교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의상이나 장신구가 핫 이슈가 됐던 지난 순방 때와는 다르게 의상도 검정색 그리고 회색과 같은 이 무채색 의상을 입었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 대통령 귀국 후에도 이 비속어 그리고 순방 성과를 놓고 이 논란 그리고 여진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또한 열심히 취재해서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